여러분 안녕하세요. 난달TV의 유쾌한 작곡가 난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제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 그 아프리카 작가분들의 그림을 전문적으로 또 전시를 해주는 공간이에요. 귀한 분을 몇 분 모셨거든요. 아프리카 미술관의 관장님이신 정혜강 관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좋은 공간과 또 관장님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간이 저도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프리카 쪽 그 작가분들을 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림을.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뒤에 이 듀츠라는 작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동물들 좋아하는데 팅가팅가 작가분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작품들이 늘 전시가 돼서 너무 편하게 와서 늘 둘러보는데, 아프리카 쪽 전시는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이제 그 역사를 말하면 좀 길겠죠. 네, 제가 네. 이제 올해로 만 30년이 넘게 컬렉을 했었고, 여기 인사동에 2008년도부터 네. 뭐 갤러리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경복궁이 있는데 미술관 오픈하고, 벌써 미술관하고 갤러리를 오픈한 게 만 7년이 되니까요. 네네. 이걸 뭐 한마디로 설명한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래되셨네요. 사실은 역사도 길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된 어떤 사연들도 굉장히 길 텐데, 그 아프리카 작가분들의 어떤 특징이 좀 사실 있을까요? 수많은 전 세계 작가분들이 많으시지만 특히 아프리카 작가분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컬렉션 하시고 전시를 해드리는 어떤 뭔가 좀 매력이 있으신 건지. 제가 이제 1989년도부터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작가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가 있었고, 네네. 근데 물론 또 우리나라 작가도 그렇겠지만 아프리카 작품에 제가 이제 빠져들게 된 동기는 여기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뭐 좀 우리나라 작가하고는 다른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살짜리 애한테 네. 크레용을 주어주면은 네. 이게 놀이하듯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막 예. 자유롭게. 근데 아프리카 작가들이 네. 그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놀이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일과 놀이의 경계돼서 굉장히 자유롭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그림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빠져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 그림에 지나친 힘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미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 감성하고 좀 잘 맞는 게, 저도 약간 그 그림체 일러스트 작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애기 그림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애기처럼 7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그리는 어떤 그렇죠. 그림처럼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매력에 폭 빠져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분이신데, 이런 순수한 놀이처럼 즐기는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그럼 아프리카 작가들을 좀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소개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네. 그림 자체는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되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철학을 또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아프리카가 영국이나 프랑스가 침략하기 이전에 대부분 네.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가 없다 그래갖고 자기네 철학을 표현을 못했느냐. 바로 이 그림이 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문자가 없을 때 그림으로 표현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가 그림에는 유난히 네. 자동차가 많아요. 네네. 그럼 이 자동차는 뭔가?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닌 유목민의 유전자, 어디론가 떠나기를 바라는 개인의 자유로운 꿈이 이렇게 자동차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나도 떠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이 뭐 하여튼 좋은 자동차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이해될 것 같아요. 저도 떠나고 싶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네. 그 유럽에서 활약하는 네네. 축구 스타들 보면은 네. 이제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요. 기본적으로 차가 뭐 10대 20대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5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유난히 아프리카 이제 출신의
그 뭐 운동선수라든가 이 스타들이 왜 차가 많은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마음속에 어디론가 떠나기를 바라는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유전자 때문에 그들이 차에 대한 욕구가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쪽 작가도 네네. 지금 카메룬의 음파드라고 하는 작가인데 저 작가 그림에도 또 자동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이쪽에서 궁금한 게요. 그럼 아프리카 분들이 약간 그 유전자가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좀 많이 자유롭게 떠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약간 이제 조금 쏙박돼 있고 좀 매여 있고 사실은 그리고 그들만의 좀 어떤 문화가 있었잖아요. 힘들었던 어떤 그 흑인 문화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뭐 총각 칼로서 누군가를 억압할 때 현실은 억압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지닌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과연 억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카메룬의 음파드라는 작가의 자동차는 뭔 의미를 하느냐. 네네. 저기 보면 자동차가 세 대가 있고 저 위에 세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옆에 네.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귀걸이를 한. 네. 그건 뭐냐면 성공한 자식이 세 명의 성공한 자식이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작가에 있어서 자동차란 평소에 보기 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가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사실 못 가죠.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저 작가에게서 자동차는 그리운 사람들을 언제라도 보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닌 자동차의 의미는 마음에 대한 걸 쉽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어떤 물리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의미가 참 많은 그렇죠. 거예요. 자동차라는 의미가. 오, 그렇구나. 그러면 작가분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분들께는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겠네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소유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관장님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조금 그 요즘 말로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인기가 많으시고 그리고 전시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이런 작가가 있다면 대표 작가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가가 아프리카가 약 뭐 54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한 나라마다 유명한 작가는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럼 한 100여 명이 넘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가 한 7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작가가 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네. 이제 그 뭐 스타 작가, 네. 메이저리그 작가가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바로 이 5명 작가의 작품이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와우! 브라보! 여러분! 난달TV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운이 좋은 겁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와서 또 촬영도 하고 우리 관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또 설명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최고네요. 아니, 그리고 관장님, 제가 꼴라주 이런 기법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저기 반대편에 걸려있는 저 작품들이 꼴라주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번 저기 가셔가지고 좀, 네. 아니, 이게 유명한 분들이 다 걸려있다니까, 우리가 앉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생생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 이런 작품, 이 작품 보면서 압두나라는 작가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저하고 좀 코드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작가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압두나라고 하는 작가인데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 최고의 블루칩 작가죠. 요즘 이 작가의 그림은 네네.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외국 기업이나 대사관에서 엄청 사들입니다. 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에티오피아 가서 사기가 힘들어요. 와. 근데 이제 저희가 작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가를 가르친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아세파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아세파라는 교수가 저하고 10년 이상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제가 좀 많이 갖게 되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어떤 제한이라고 할까, 그게 힘들죠. 지금 하도 이제 요즘 또 굉장히 핫한 작가입니다. 핫하고 유명하신 작가니까 한두 장 구하기도 힘든 작품을 이렇게 지금 예, 여기 보면
이제 작가분의 어떤 작품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보시면은 굉장히 소장하고 싶으신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품들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지금 관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직접 가서도 사기 힘든 작품들이 지금 또 관장님의 어떤 또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갤러리에 걸어주신 거예요. 작품을 또 소장하시는 분들 되게 행운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또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이제 우리가 또 살면서 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또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가 현재는 이제 최고의 블루칩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호당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가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뒤에 혹은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아마 혹시 압니까? 집 한 채 값이 될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건 좀 농담이지만 일단은 뭐 어떤 경제적인 투자 가치도 있는 작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좋은 그림을 막 이렇게 사고 싶은 욕구는 참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형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소장하고 막 이러진 못했어요, 많은 작품들을. 근데 보면 이렇게 작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금액 보고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지금 신진 작가인가 이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핫한 작가의 작품인데 금액대가 이렇다면 미술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좋은 작품을 소장하시는 분들은 당장 좀 뛰어오실 만한 어떤 금액이 아닌가. 좋은 작품을 소개받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이분의 작품은 거의 관장님 그럼 이런 좀 콜라주 작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프랑스에서의 콜라주와 아프리카에서의 콜라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요? 물론 1차적인 거는 물감값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종이를 사용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오래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가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나이가 뭐 50, 60 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에 있어서 콜라주라는 거는 우리가 글을 안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1920년, 30년대 때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깨우치는 게 있었잖아요. 글을 깨우치면 그만큼 머리도 깨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그래서 이 작가에 있어서 콜라주는 근대성하고 연관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빨리 깨기를 바라는 어떤 근대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상의 그런 문제 플러스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내면적 의식의 표현도 이렇게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재료를 통해서요. 그냥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것 이외에 이제 약간 아프리카가 계속 깨어나서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좀 큰 의미가 어찌됐건 담긴 작품들이네요. 저도 이제 이런 작업을 좋아하니까 막 붙이고 이런 거 하는데 작가의 어떤 바램이나 영혼 이렇게 고스란히 또 들어있는 작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또 의미 있고 다르게 보여요. 제가 아까 이제 아프리카 그림이 좀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림이 문자 역할을 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가족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새가 3마리가 있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아프리카의 철학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림이 어떤 문자적인. 그래서 내가 너와 통한다. 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인간과 신은 서로가 하나를 이루어낸다 할 때 신인 합일이라는 문자가 있는 것처럼 이 작가는 인간과 자연이 합의,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런 의미를 또 지니고 있죠. 그러면 관장님 좀 궁금한 게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문자가 아무래도 조금 문자 대신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은 작가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저희가 좀 설명을 하지 않고는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는 어떤 그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분들이 좀 특별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이렇게 딱 걸어놨을 때
거의 이런 그림만 보고 적어도 이런 거를 표현했구나 어떤 마음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네. 이 작가의 그림을 보면 지금 일단은 팔을 네. 굉장히 길게 표현했어요. 네네네. 제가 팔이 1m만 길어도 우리 네. 작가님이 손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긴 팔은 어느 누구와도 쉽게 손을 잡아야 된다는, 즉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를 긴 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긴 팔이 있다 그러면 이 작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구나. 이거를 그럼 아프리카 국민들이 좀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어떤 암호 같은 그런 거. 충분히 그런 게 있죠. 왜냐면은 신기하다.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하나의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때문에, 사상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다양한 종족이면 더 많은 컨플릭트, 더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들에게 있어서 긴 팔은 그래, 먼저 나가서 손을 잡아라, 어느 누가도 쉽게 손을 잡아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 제가 그냥 혼자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해석을 또 해주시니까 너무 깊이 있게 참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압도나라한 작가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이 작품도 되게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재밌게 봤는데요. 이 은파도라는 작가분은 이게 이렇게 좀 동판인가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 판이. 알루미늄 판. 이 판에다 거의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작가. 이 작가가 이제 원래 캔버스 작업을 하다가 네. 이 작가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 바스키아풍의 어떤 그림이 네.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 작가는 1956년생, 바스키아는 60년생. 네. 사실 바스키아보다 이런 낙서풍을 먼저 한 작가예요. 근데 이제 2004년, 5년까지는 캔버스에다 작업을 하다가 2005년, 2006년도 넘었으면서 뭔가 이제 아프리카 작가들을 가만히 보면 재료에 대한 어떤 특이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그때부터 알루미늄 판에다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리사이클링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한 알루미늄 판은 이것처럼 크기는 크진 않지만 우리 식물 한 30호 정도에 되는 알루미늄판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재생 알루미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보통 잡지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알루미늄판에 먼저 인쇄를 하고 그걸 윤종기를 돌리잖아요. 바로 그 사용된 알루미늄판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물론 이제 먼저 시작했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떤 재료의 한계라기보다는 이 작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작가예요. 근데 뭐냐면 그런 어떤 알루미늄판에 인쇄된 것과 어떤 그런 아크릴이라든가 여기 오일 크레용 사용한 걸 어떻게 매치시킬까. 그리고 또 이 작가는 알루미늄판에 인쇄된 그 내용도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여기 이제 이게 보이시죠? 저는 제가 저걸 보면서 약간 이게 일부러 찍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 판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살려냈네요. 이걸 일부러 이 작업을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뭐 단축구멍 하나 그냥 버려지는 건 없지만 이런 어떤 재생을 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사람들의 목이 유난히 길게 표현됐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길죠. 우리 아까 제가 아프리카 그림이 어떤 문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게 어떤 철학을 표현하는데 목이 길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하늘에 누가 살아요? 하늘이. 그렇죠.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을 길게 표현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왜 우리 같으면 왜 목을 길게 표현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은 목을 길게 표현한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항상 마음에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어떤 의미는 신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신의 의미는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가고 오고 하는 거.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신이 또 이렇게 가까이 와있다라는 또 믿음도 같이 표현을 한 그림. 그러니까 신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신이 인간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종교란 건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무조건 신에게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재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신은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과 신의 관계도 서로가 가고 오고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프리카 현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신마주가 하늘 저 멀리 있는 인간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이렇게 신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신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라는 어떤 바램 같은 것도 느껴지고 굉장히 그림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좀 잔잔하게 여운처럼 왠지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런 판도 다 이렇게 지금 요거 이렇게 큰 판은 이제 재생은 재생이 아니고 그 재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의 크기는 한 20%에서 30%. 이걸 찍어낼 정도의 판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판에다 시작하다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근데 작가가 물론 우리 작가님이시지만 그 큰 작품을 해야지 뭔가 성취감도 크고 자기가 담고자 하는 것도 많이 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큰 알림판은 이제 그 재생 알림판은 아니라는 거. 예. 그렇구나. 이렇게 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시면은 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직접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그 알루미늄판에다가 그리고 이걸 갖다 또 이렇게 막 조각화 같은 걸로 또 이렇게 드륵드륵 이렇게 또 파주시는 어떤 굴곡적인 면도 이렇게 보이고, 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면, 막 크레파스로 이렇게 꼭 한 것처럼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직접 좀 여기 와서 루비통 보셨으면 가방도 좋겠어요. 있습니다. 아, 이게 루비통 가방이에요? 이게 성공의 의미예요. 성공의. 이런 요소마다 이런 어떤 신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공의 또 어떤 현실적인 요소. 얘기도 같이 있고요. 저기 관장님 이거 그럼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돈 아닌가요? 동전인가? 네, 동전 같은데. 동전? 그럼 이것도 이제 약간 성공의 의미처럼 이렇게 그런 걸까요? 네. 어디에는 지폐도 그려져 있지만 네. 어디에는 동전도 그려져 동전도 있습니다. 그려있고 다 이제 성공하고 두루두루 잘 살자 이런 의미인가 봐요. 막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하고 쓱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 여기에 딱 눈이 이 멈추면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옛날에 큰 손, 큰 발은 뭘 의미합니까? 부지런함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장님 이제 작가분의 어떤 의도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또 미술을 이제 막 배워가면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또 해석하는 것도 또 재밌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요렇게 그렸나?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원장님 여기도 음파도 작품입니다. 다들 보셨는데 재밌어요. 저는 이거는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또 판을 붙여가지고 이런 작업도 좀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왜 알림판을 사용했는가?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스크래칭 기법으로 긁어내기도 하고 찍어 누르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림을 하셔서 알겠지만 회화의 한계는 평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 회화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 구조적인 좀 조용적인 것들을 갖다 주기 위해서 물론 캔버스 통해서도 뭐 갖다 붙이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알림판 같은 경우는 캔버스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럽게 더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래서 이 작가가 또 알림을 사용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산 비엔날레 감독이 덴마크 사람인 야콥이 됐어요. 바로 올 9월에 있는데 이 야콥이 이 작가 카메룬 두알라에 있는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물론 뭐 최종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규모가 어떨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부산 비엔날레의 작가 작품을 보고 있다는 거. 와, 오늘 정말 영광이에요. 이런 귀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작품은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좀 욕심내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 판매가 된 작품이라는 거. 여기 일단 5 작가의 작품들은 어찌됐거나 굉장히 핫하고 지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작가분들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